아시는 것처럼 여당이 추진하는 게요. 본인들이 규정한 저 사법개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말고도 지금부터 만나볼 이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그 가운데서도 바로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박 검사가 어떻게 반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그러면은 받았고요. 네, 재판도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자, 만약에 그러니까 5월 17일이 아니면 또 어쨌든 날짜가 바뀌고 5월 계속 17일은 꼴대 옮기듯이 5월 되는 17일은 겁니까? 분명한 걸로 보여져요. 전혀 아니고요. 예, 그거 좋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네. 나중에 법무부 검찰에서 밝힐 증인. 거예요. 증인 박성영 증인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 불러주겠다. 아들 구속시키겠다. 그렇게 누구의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아들을 말씀하세요? 이화영 의원 아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 네, 사건은 그 부인의 변호사비 수사에는 대납의 참여하지 건이었어요. 않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니 거짓말이 자꾸 지나치면 안 돼요. 빨리 합의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것도 전부 다 위증입니다. 장혁진 변호사님, 서영교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하는 말 다 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박상용 검사가 주임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상용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일 잘 아는 사람 앞에 두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상용 검사는 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청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예. 본인이 검사로서의 뭐 뜻이 있었겠죠. 검사장도 되고 나중에 검찰총장도 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예. 처음에 검사로 시작을 했을 텐데 지금 뭐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위협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아는 거 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걸면 한번 걸어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런 모습이 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임프레션 있게 인상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당 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총공세였습니다. 술 마신 적 있냐? 없다. 창고 대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엇그러 했냐? 전혀 아니다. 연호와 육회 구입 영수증 나왔다. 그때 5월 17일. 날짜가 몇 번 바뀌냐?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냐? 아예 반박과 맞불까지 뒀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자백을 시작해서 핵심 증거인 국정원의 문서를 확보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출석이 전에 추진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채널A에서 박상민 검사가 출연한 걸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똑같은 질의를 어제 국회에서 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살해 도구를 묻은 사람이 범인밖에 모르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이 국정원 직원이 있어가지고 대북 송금 과정에서 상의를 많이 했나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이재명 대통령 유죄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만 하나 더 찾은 셈이죠. 이도항 의원님, 되레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가 검사가 묻지도 않았던 내용까지 진술해서 국정원 문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셈이다. 박상영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유했냐 아니면 뭐 술 파티를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상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화영 지사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80여 차례나 어쨌든 수원지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그냥 박용철, 안보수, 이화영 이런 사람들이 50일 동안이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제 불려 나오게 되죠. 예. 근데 그러면 대질 신문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서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질 신문을 하는데 왜 조서가 없을까요? 조서가 없는데 이걸 대질 신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은 그러면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냐라고 예. 하는 게 근본적 질문인 것이고 그 기간에 입을 맞추도록 한 것 아니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검사가 그것을 안 했다라고 하는 증빙, 적어도 조서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지금 명쾌하게 예. 검찰 역시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검사 역시도 예.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불렀고 그 4명을 그렇게 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냐라고 예. 하는 것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 부분 역시도 그 결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이동학 의원님, 네. 뭐 그런 뭐 연어 술 파티 몇 명 참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소소한 거라고 보면 어쨌든 이화영 전 부시대 재판부는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했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승빙성까지 재판부가 다 판단했는데 그럼 판사들도 다 이 정치 검찰에 속아 넘어간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다른 부분에서요. 예. 예를 들면 대북 송금 사건이 예.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공소장이 다 다르잖아요. 예. 왜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무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는 아무런 탓이 없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을 지금 남용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수사해놓고 그냥 기소해 놓으면 예. 결과는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자기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계속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만약에 무죄였다면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죄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리 구조는 박상현 검사가 본인 스스로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되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예 내가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국정원 문건까지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거의 법사위로 쏠려서 그렇죠. 이 행안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주호영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검사 2,300명 있죠. 검찰청 직원 11,000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청 폐지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죠? 다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우선 뭐 지위는 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위를 어떻게 일이 없는데 일 없는 검사를 몇천 명을 월급 주고 나라가 먹여 살려요. 그다음에 11,000명 행정 직원도 있지만 수사 인력이 7,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되는 그래 안 간다면 것입니다. 안 간다면 그러면 뭐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죠. 아니 그게 지금 법 바꾸면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단언컨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응?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윤호중 장관의 말만 봤을 땐 뭔가 이 중수청 넘어가는 거나 검찰 개혁안 별로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이런 세세한 것보다 조영 의원이 묻고 싶었던 건 단순히 검찰에 미워서 그냥 아예 떼놓고 뭔가 수사 인력을 준비조차 안 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강행 처리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법 체계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25일 날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를 하고 지금 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안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조영 의원이 지적하듯이 예. 자 검사 2,300명은 그러면 다 공소청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은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지금 행안부 산하에 오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구성을 하죠? 그럼 전국의 중수청은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전국에 지검과 지청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조직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예.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이 전산 시스템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킥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형사적인 것들이 이제 오고 가고 서로 교정을 하는데 이게요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제가 알기로는
생기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거를 구성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을 없애버리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대수사본 만들고 그다음에 이 수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거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지금 무작정 그냥 법만 통과시켜 놓으면 검찰이 폐지되면 아이고 제가 추석 밥상에 검찰 폐지했습니다. 이거 하면 다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과 시스템과 뭐 그다음에 건물도 비롯해서 모든 이 인프라들을 예.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습니까? 어떤 수사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사의 역할이 바뀌면 바뀌는 법령만 한 1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각종 어떤 그 것들이 뭐 진짜 뭐 우편봉투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온갖 것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듣기로도 외국과의 검사 교류, 검찰 그럼요. 교류도 아예 그 이제 접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통로 창구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행안부가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에 안 두는 바람에 검사라는 쪽이 검사가 지금 해외와 범인 인도라든지 형사사법의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게 다 법무부가 주도가 되고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행안부가 하면 행안부가 그 외국에 라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장관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준비한 5위, 4위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이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얘기 논란거리들, 후폭풍들 저희가 5위, 4위 차례로 짚어봤습니다.